안녕하세요. TV를 말하되 오원근입니다. 안정은입니다. 얼마 전 SBS에서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가짜 펜을 든 사람들 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풍문처럼 떠돌기만 하던 사이비 기자, 유사 언론, 어뷰징 기사 등에 대한 적나라한 방송은 국민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기자 신분증을 앞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사이비 기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평생 단 한 건의 기사도 써본 적 없는 그를 취재 부장 기자로 등록한 신문사가 발견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은 광고 기자라는 명목으로 그를 기자로 만들어 주었을 뿐 그 이후의 행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발행인이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언론사와 기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만 지불하면 뉴스를 만들어주는 홍보 대행사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홍보비와 함께 홍보물이 전달되면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뉴스로 변형돼 널리 알려진 언론 매체부터 지역 언론 매체, 인터넷 언론 매체에 할 것 없이 광고주가 원하는 언론 매체에 그대로 뉴스로 게재돼 버리는 부끄러운 행태도 발각됐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지역 언론 매체들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가 비단 인터넷 언론 매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언론 매체들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음이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연계되는 기사 게재 몇 건에 홍보비 얼마, 마치 상품처럼 팔려나가는 기사들. 이렇게 무가치한 돈이 언론 매체의 보도 정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방송 뉴스에서 제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제목을 보고 그 뉴스를 계속 볼 것인지 결정하게 되고 또 뉴스를 끝까지 보지 못할 경우 제목만으로 그 내용을 짐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스의 제목을 붙일 때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뉴스의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12월 5일에는 학자금 체납 200억 원, 빚수렁에 빠진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체납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부터 떠안게 되는 청년들이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날 뉴스의 제목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대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뉴스에서 언급된 이들은 대학생이 아니라 졸업자들이었습니다. 또 학자금 체납 200억 원이라는 제목만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뉴스를 보면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 가운데 상환을 못하고 있는 졸업자의 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17,145명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0만 원가량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물론 이 정도의 빚도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빚수렁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월 6일 처음 학교로 때문에 원암이다라는 뉴스 제목도 아쉽습니다. 밤샘 줄서기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올해 처음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었는데 도교육청이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일부 사립유치원에 원화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제목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용부호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누구의 주장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야 비로소 일부 사립유치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처음 학교로 때문에 교사들을 권고사직시키거나 차량 운전기사나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원화 한 명당 많게는 30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립과 공짜인 국공립을 동시에 경쟁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날 뉴스에는 도교육청의 입장도 제시됩니다. 현황 파악을 해보니 원화 모집이 거의 다 됐고 안 된 유치원이 몇 군데 있는데 인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각 유치원들이 원화 모집 현황만 취재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는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양쪽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목에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 균형을 잃은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문제는 이들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을 외지로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농촌 지역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11월 27일 CJB 뉴스에 따르면 전국 29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사업 조사에서 충북 보은군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찾은 보은군의 농가 한쪽에는 농약 안전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통한 우발적인 음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이 많은 보은군이 특성에 맞춘 자살 예방 정책으로 보관함을 보급하면서 상담을 통해 우울증 대상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보은군의 자살률이 6년간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영동군과 진천군도 농약 안전 보관함과 함께 우울증 등 지역 주민들이 심리치료에 적극 나서면서 자살 예방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도단위 최초로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시군에 자살 예방 전담 인력 9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자살 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충북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관계 당국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호들갑보다 사전에 주민들이 생활 환경을 잘 살피고 그에 맞는 예방 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임을 잘 보여준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충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곳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교통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있던 12월 9일 CJB 뉴스는 이 문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청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라고 명시된 표지판이 있었지만 대다수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7년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여전히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CJB 뉴스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25곳 가운데 단속 장비가 있는 곳은 23곳, 전체의 3.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6년 26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한 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천만 원 안팎이라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예산 문제로 상당수 학생들이 한동안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렵게 법이 통과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운전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적극적인 언론 보도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역시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를 통해 도내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참 유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이 전하는 우리 생활 환경의 현 주소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들은 지자체와 관계 당국을 움직이게 하였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새해에도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CJB가 앞장서길 희망합니다. 오늘날 디지털화한 각종 미디어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정의 대상이나 효과를 노리고 생겨나는 미디어의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칫 수동적인 수용자 입장이 되기 쉬우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미디어를 들여다보고 건강한 미디어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각종 미디어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TV를 말하다와 같은 옴부즈맨 프로그램 또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21세기 방송의 독립, 발전과 함께 시청자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2000년에 제정된 새 방송법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 방영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올바른 방송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로 옴부즈맨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어느 방송사에서 만든 것이든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기본 정신은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청자 발언, TV 비평 등의 꼭지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19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프로그램 비평을 통해 들여다본 프로그램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후 어떤 개선 노력과 변화를 모색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CJB 청주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충북 오늘은을 비롯하여 시사 매거진 오늘, CJB 스페셜, 네모 세모, 피플 앤 이슈, 테마 스페셜, TV 닥터 건강 클리닉, 최강 1교시, 뮤직 파워, 그 밖에 CJB 특집 프로그램과 TV를 말하다 등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저는 지역 문화예술 공연 현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과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CJB 스페셜이란 프로그램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CJB 스페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개선해 보기를 권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이 시간에는 피플 앤 이슈란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며 우리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의 인물, 지역 현안의 관계자와 활동가,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등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심도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별 문제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었지요. 10월에 다시 들여다본 피플 앤 이슈의 내용은 여전히 그 기획 의도를 잘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시사 매거진 오늘이란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담당 PD가 진행하는 심층 취재 부분과 아나운서 진행자 및 두 사람의 패널이 출연해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설명 부분과 실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내용 역시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기된 이슈에 대해 외부 출연자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형식이어서 프로그램의 성격을 소개함에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아가 그 기능과 내용에 있어 교양 프로그램은 보도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결국 보도 또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야 하는 게 교양 프로그램의 숙명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시사 매거진 오늘이 지역민들의 CJB 청주방송 시청 동기를 강화해주고 지역 현안의 올바른 분석과 해석을 선도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방송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시사 매거진 오늘을 비롯하여 CJB 스페셜과 피플 앤 이슈 모두 기존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 변화를 시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프로그램이나 일부 개선점이 역력한 프로그램 모두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내용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제작진의 새로운 고민이나 개선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발전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올바른 방송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로 옴부즈맨 프로그램 또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법에서 규정한 것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만드는 비평 프로그램이라면 결코 방송사의 발전은 물론이고 시청률 및 시청자 확보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작비라든가 인력 충원 등 제작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과연 지나친 것일까요? 지난 1년여 동안 CJB 청주방송의 TV 프로그램 비평을 담당해 왔던 사람으로서 떨칠 수 없는 생각은 지역민들의 안목을 드높여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CJB 청주방송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지역에 살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감동을 품어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소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사람과 이슈가 잘 드러나는 지역 방송사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작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지역방송으로서 TV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일반 시청자를 위한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비평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사의 이익에 지나치게 얽매여 비평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단지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보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모색하고 제시해주는 비평이 돼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한 시청자가 있어야 건강한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미디어를 바로 알고 이를 제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교육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미디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안성맞춤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 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기성세대 시청자들 또한 미디어 교육과 비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해
CJB 청주방송이 지역 시청자들에게 믿고 시청하는 방송사로 남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각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문자방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성이나 또 오디오 신호를 TV에서 자막으로 변환시키는 자막방송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 장애인 방송 중에 하나인 자막방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잡아 자막방송센터의 박건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리잡아 자막방송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소리잡아는 국내 1위 속기 전문 기업으로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난청 노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각종 케이블 채널, 그리고 현재 CJB 등 민영 방송사 총 40개 이상의 방송 채널의 자막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막 방송 센터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자막 방송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분들이 자막 방송을 주로 시청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자막 방송이란 청각 장애인 분들이 일반 시청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TV 프로그램 등의 대화 그리고 설명 등을 화면을 통해 문자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TV에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방송 또한 자막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자막 방송의 역사가 참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부터 실시를 하였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199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지상파에서만 해오다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상파는 2013년부터 그리고 지역 방송사들은 2015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방송의 송출 방식은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자막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방송사가 이 자막 데이터와 영상을 함께 일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막 방송이라는 것이 그래도 시행된 지 어느 정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와 현재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TV는 폭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기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지상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TV가 어떻게 보면 높은 벽이 된 거죠. 자막 방송이 없으니까. 근데 현재는 다수 채널에서 자막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 청각 장애인분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 일반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현재는 되고 있죠. 하지만 모든 방송에서 지금 자막 방송이 송출은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영상과 자막의 딜레이가 7초에서 10초 정도 조금 길게 차이가 났는데 현재는 2초에서 4초 정도의 딜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청각 장애인분들이 쉽게 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인공지능 속기 기술이 이제 활용이 돼서 일본어, 일본 동시 통역이나 그리고 자막 송출을 하고 있어서 다국어 자막 방송을 할 수 있는 좀 폭넓은 변화를 지금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더 나은 이 자막 방송을 볼 수 있다니까 반가운데요. 네. 무엇보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있기 이전에 속기사 분들이 또 많은 고생을 하셨죠. 네네. 어떻게 이 속기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과정으로 자막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네요. 그 자막 방송의 현재 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속기사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 자막 방송 속기사가 일단 우선 되려면 한글 속기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 속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저희 소리자바에서 진행하는 자막 방송 연수, 교육, 테스트를 통해서 전문적인 자막 방송 속기사로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막 방송 속기사가 되면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들으면서 속기 전용 키보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자를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속기 키보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속기사분들이 사용하는 속기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와는 또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속기 전용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와 가장 큰 기능 차이는 일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타, 두타나 세타를 쳐서 한 글자를 만들어내지만 속기 전용 키보드는 한 번 눌렀을 때 한 글자 아니면 한 단어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어 기능 등을 통해서 우리 속기사들은 일반 키보드 분들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능까지 더해져서 다국어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더 나은 자막방송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방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현재 다양한 채널에서 자막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게임 채널이나 교양, 각종 케이블 채널들에서는 자막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시청권 제한 없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청각 장애인분들이 TV처럼 자막 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조차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어떤 곳에서도 자막을 보면서 공감하고 그리고 시청할 수 있게 법적 제도도 빠르게 바뀌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소리자바 자막방송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법들이 강화돼 모두가 동일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소리자바도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어느새 12월, 금세 저무는 해가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제천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17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기탁자의 선행이 알려지며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탁자는 2003년부터 해마다 2만 장의 연탄을 기부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천시가 기탁자를 만나보려 해도 그저 어려운 이웃에게 전화달라는 말만 남긴 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언론사들은 이러한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한 보도를 이어오곤 하는데요. 사실 기부라는 것은 기부의 크기나 익명성과는 관계없이 서로에게 권장되어야 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저 화제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기부 물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고 감시하는 일 또한 언론의 몫일 겁니다. TV를 말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